최근 마블이 주요작들의 공개회를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4부터 어벤져스 후속작들까지 2027년 안에 다 나올 예정이고, 심지어 타노스의 조시 브롤린까지 재출연 의사를 밝히며 빌드업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팬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볼지 고민하는 중인데, 마블 세계관인 MCU는 큰 스토리라인인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거의 한 페이지마다 최대의 메인 이벤트가 열립니다. 바로 어벤져스 시리즈죠. 페이지 1에는 어벤져스, 페이지 2에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페이지 3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이 각각의 페이지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개봉했고, 개봉할 때마다 기대를 뛰어넘는 모습으로 항상 마블족들의 기대를 만족시켰습니다. 어벤져스 시리즈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매번 강력하고 매력적인 빌런이 등장하고 그 빌런들이 가진 힘이 지구 멸망급인데, 이걸 마블 히어로들이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 정말 흥미롭게 그려내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남은 어벤져스 시리즈는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최강의 어벤져스인 토르마저도 갖고 노는 수준인 정복자 캉이 등장하는 어벤져스 캉 다이너스티. I'm an Avenger. Have I killed you before? You're not the one with the hammer. That's Thor.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페이지 4부터 페이지 6까지 멀티버스 사가의 최종장이 될 예정인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였죠. 특히 시크릿 워즈는 역대 마블 히어로가 거의 전부 등장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았고, 이 시크릿 워즈의 초석이 바로 어벤져스 캉 다이너스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은퇴한 로다주가 복귀하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어벤져스 시리즈 둠스데이가 모습을 드러냈죠. 아마 마블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 그리고 일부 마블 팬들까지도 로다주가 복귀함에 따라 새로운 어벤져스 시리즈가 추가됐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Where are you right now? 다섯 번째 어벤져스 시리즈였던 어벤져스 캉 다이너스티가 어벤져스 둠스데이란 이름으로 전면 교체된 것이었죠. 현재 마블은 최악의 암흑기인 페이지 5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막을 열었던 것이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였고, 정복자 캉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첫 영화였죠. 물론 그전 로키 시리즈에서 남아있는 자로 처음 등장하긴 했지만 적당한 빌런으로 얼굴을 비췄을 뿐, 어벤져스 시리즈에 나올 만큼 강력한 보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앤트맨 3편인 퀀텀매니아였습니다. 퀀텀매니아는 마블이 뿌려둔 멀티버스에 이어 양자영역이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우주 멸망급 빌런 중 한 명인 캉이 등장한다는 소식에 마블족들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죠. 하지만 멸망한 건 오히려 영화였죠. 항상 자기가 똥을 싸고 주변에 피해만 끼치며 이게 히어로인지 아니면 빌런인지 알 수 없는 애새끼더맨보다 더한 여주. You send a signal down from here. Shut it down. 그리고 타노스 목을 칠 정도의 빌런이라길래 큰 기대를 안고 봤더니 고작 개미군단에게 짓밟히는 애벌레 캉. 그 외에도 여러 요인들로 인해 앤트맨은 국내에서 관객수 155만에 그쳤고, 세계적으로 손익 분기점도 넘지 못한 채 조용히 묻혔습니다. 이 때문에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는 그저 그런 팝콘 무비라는 오명까지 쓰게 되었는데요. 저도 앤트맨과 와스프를 영화관에서 한번, 집에서 디즈니 플러스로 한번 감상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팝콘 무비에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나쁜 의미로 하는 말이라기보다 뇌를 비우고 보면 다양한 캐릭터를 보는 재미도 있고 시각 효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엄청 큰 기대를 안고 영화관에 들어섰을 때보다 집에서 캔맥 그리고 팝콘과 함께 가볍게 시청했을 때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았죠. 그때 먹은 팝콘이 맛있어서일 수도 있는데 그 마성의 팝콘은 이따 뒤에서 더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불행 중 다행으로 얼마 전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가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겼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적자를 예상하고 있던 와중에 영국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에 더해 홈 스트리밍 서비스와 머천다이즈로 겨우 손익분기점을 돌파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희소식이 있기 전 마블 관계자들은 퀀텀매니아의 폭망으로 인해 캉이라는 캐릭터를 아예 묻어버릴 생각까지 가지게 됩니다. 작년 2023년 말 캉을 연기한 조너선 메이저스는 전 여자친구 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마블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많았는데 사실 그 전부터 마블은 어벤져스 캉 다이너스티 취소 계획을 세우고 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퀀텀매니아 이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이라는 마블의 희망이 있었으나 그 직후 공개된 것이 바로 희대의 망작 더 마블스였습니다. 더 마블스는 서사, 액션 모두 처참했고 빌런이 가진 매력도 역대급으로 빈약했습니다. 이 덕분인지 더 마블스는 국내 관객수 70만에 그치며 MCU 영화 최초로 100만을 못 넘긴 영화라는 타이틀을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에선 슈퍼히어로 영화 사상 최대 손실을 기록한 DC 스튜디오의 플래시와 비슷한 성적을 거두며 디즈니는 더 마블스의 흥행 성적 발표까지 중단해버렸죠. 이렇게 마블 스튜디오는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했고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7월 그나마 희망이었던 데드풀과 울버린이 개봉했고 MCU는 모든 마케팅 비용을 이 영화에 투자했습니다. 유튜브엔 하루가 멀다 하고 클립이 올라왔고 주연을 맡은 두 배우는 전 세계 각국을 돌며 영화를 홍보했죠. 심지어 한국에선 워터밤 이벤트까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진입장벽은 꽤나 높았습니다. 영화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데드풀 시리즈뿐만 아니라 이전의 판타스틱 4, 엑스맨 시리즈를 넘어 꽤나 다양한 작품들을 꿰차고 있어야 했죠. 최대한 많은 관객들을 위한 영화라기보다는 진성 팬들을 위한 선물 같은 팬무비에 가까웠습니다. You and me, a team. 마블 관계자들은 마치 이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데드풀과 울버린이 공개한 지 3일 만에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바로 어벤져스 둠스데이 소식을 발표한 것이죠. 이때 발표는 많은 마블족들에게 혼란을 빚었지만 로다주의 얼굴이 등장하며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립니다. 메인 빌런을 연기하는 배우를 교체한 것이 아니라 어벤져스 최종 빌런이었던 정복자 캉을 닥터 둠으로 바꾸며 페이지의 최종 보스가 바뀐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마블이 어벤져스 캉 다이너스티를 취소하고 어벤져스 둠스데이를 발표한 지 3일이 지난 뒤 캉을 연기한 조너선 메이저스는 자신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범죄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다주는 영화계에 복귀해 활동하고 있는데 자신이 내쳐진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는 인터뷰였습니다. 실제로 로다주는 꽤나 큰 사건 사고에 휘말렸고 이로 인해 배우 활동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방황 끝에 로다주는 치즈버거를 먹던 중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자신의 심각한 몸 상태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 시점부터 정신 차리고 약 20년 만에 자신의 전성기를 열어준 아이언맨에 출연하게 되죠. 그리고 이를 암시하듯 로다주가 나올 때 치즈버거가 꽤나 자주 등장합니다. Look at you. What do you want? Cheeseburgers? You know, your dad liked cheeseburgers. 이렇게 복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조너선 메이저스가 마블로 돌아오기까진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죠. 아무튼 최종 보스를 교체한 바로 이 시점 이후로 마블은 다시 한번 마블 전성기를 이끌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1일에 개봉할 어벤져스 둠스데이 전까진 약 4편의 영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마블 히어로의 주축이자 근본인 캡틴 아메리카의 부활을 알릴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잠시 쉬어가는 느낌이지만 다양한 안티히어로의 신선한 조합과 화려한 액션이 의외로 기대되는 썬더볼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인 2025년엔 무려 2번이나 말아먹고도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는 판타스틱4가 개봉을 앞두고 있죠. 판타스틱4는 1994년 처음 개봉했지만 조용히 사라졌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2005년 그리고 2007년에 개봉한 영화일 것 같습니다. 이 판타스틱4가 정말 중요한 영화인 이유는 판타스틱4의 빌런이 닥터 둠이며 이 닥터 둠이 어벤져스 둠스데이의 최종 보스로 등장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닥터 둠은 마블 코믹스에서 가장 근본 있는 슈퍼빌런 캐릭터입니다. 무려 1960년부터 빌런으로 등장했으며 과학, 정치, 마법 등 모든 면에서 월등한 능력치를 갖고 있죠. 그 덕분에 과학으로는 아이언맨과 대립하거나 마법으로는 닥터 스트레인지와 대립하는 등 어떤 히어로에 갖다 붙여도 손색 없는 최고의 빌런으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런을 다른 누구도 아닌 로다주가 맡으며 닥터 둠을 본격적으로 MCU 세계관으로 들여놓는 판타스틱4의 가치가 급상승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마블 역사상 최고의 스케일을 보여줄 시크릿 워즈가 2027년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이 시점에 닥터 둠은 인피니티 건틀렛을 착용한 블랙팬서와 그에 협력하는 네이머를 가지고 놀아버릴 정도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정복자 캉의 스토리가 없어진 게 마블을 사랑하는 마블족들에겐 오히려 더 큰 스케일을 보다 좋은 퀄리티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우프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엔 마블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에서 베놈 3편인 라스트 댄스를 개봉했는데요. 지구 멸망급 빌런 중 하나인 널이 등장하며 MCU 세계관의 빌런이 더 다양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넘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관람을 하고 왔는데 베놈 3 라스트 댄스가 진짜 팝콘 무비가 아닐까 합니다. 스포일러 없이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오랜만에 가벼운 느낌의 더 친근하고 사랑스러워진 베놈을 볼 수 있어서 좋았지만 가뿐 파워레인저가 느껴지고 지금껏 열심히 쌓아온 설정 파괴도 간간히 보여서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영화를 보는 내내 시간이 되게 잘 가긴 했는데 많은 마블족들이 큰 기대를 안고 간다기보다 정말 간단하게 즐기고 올 수 있는 영화 정도로 생각하고 관람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영화관 팝콘값이 비싸서 가져갈 만한 간식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아까 말한 팝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꽤나 많은 분들이 주문해서 기본 맛은 품절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헬창 증상이 조금 있어서 과자는 거의 안 먹는 편인데 이건 여러모로 신세계였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팝콘이 왜 인기인가 싶어서 샘플을 받아서 먹어봤는데 극장 카라멜 팝콘에서 소스가 응축되어 있는 그 몇 개의 엑기스 알만 모아둔 컨셉입니다. 그래서 먹으면서도 만족감이 더 큰 느낌이었는데요. 일단 여러 맛이 있지만 안성재의 빙의에 모든 맛을 테이스팅해본 결과 역시 카라멜이 근본입니다. 간도 딱 타이트하게 맞췄는데 편의점에서 파는 팝콘 과자 특유의 찝찝한 뒷맛이 남질 않고 깔끔해서 점심 이후 간식이나 맥주 안주로 먹기에 딱이라 여러 개 쟁여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저희 채널 전용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온라인 최대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고 너무 여러 맛이 있어서 일단 처음은 엘플릭스 픽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라멜과 와사비 맛은 단짠의 정석이라 점심 먹고 졸릴 때나 하루 일과 끝내고 집에서 쉴 때 맥주 안주로 최적입니다. 배송비 4,000원은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라 엘플릭스 픽에 무조건 카라멜이나 와사비 하나 더 추가해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나름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엘플릭스의 엘이었습니다.